생방송으로 생생정보통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저녁 8시 9분 돼가고 있네요. 네. 저희가 앞서서 그 중고등학교 졸업식 현장을 다녀왔는데 네. 사실 대학도 지금이 이제 졸업 시즌이고 입학 시즌이에요. 네. 혹시 두 분 개나리 투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개나리 투쟁. 개나리 투쟁.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개나리가 피고 질 때쯤 등록금 투쟁을 했다 그래가지고 네, 개나리 투쟁이라고 투쟁. 열린 행사처럼 했었어요. 그때가 막 올릴 때니까. 그게 딱 10년 전쯤 일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물가는 30% 오른 반면에 등록금은 10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진짜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1,500만 원 시대를 앞두고 있으니 부모님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어요. 근데 더 답답한 게 또 올린다고 합니다. 이 등록금 인상 발표가 잇따르면서 정말 요즘 대학생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저희가 가봤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2011년 등록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계속 눈앞에 어른 거라서요. 더 이상은 말을 잊지 못할 것 같고요. 비싸서 못 다니겠다! 등록금을 인하하라! 절규에 가까운 학생들의 외침이 한겨울 거리 곳곳을 울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캠퍼스 빈민이라고 부르는 이들. 새학기까지는 아직 보름 남짓 남았지만 등록금과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인력회사 사무실. 하루 일감을 받으러 일찌감치 모여든 사람들 사이로 유난히 앳된 얼굴들이 보입니다. 젊은 친구 이리 와봐요. 준비증 있어요? 줘보세요. 뭐예요? 11학번. 다음 달 대학 입학을 앞둔 예비 신입생입니다. 강일동 주민센터에서 청소할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네. 1,000만 원인가요? 얼마 전 집으로 날아온 입학 축하 통지문. 환영사 바로 옆에는 등록금 고지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540만 원이에요? 540만 원. 단가가 세니까 그쵸? 딴 데에서 막 한 달 내내 막 진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한 10일, 15일 일하는 게 더 세니까 되게 많아요. 학생들 중에 이런 거 하는 애들. 캠퍼스 생활에 대한 부푼 꿈은 잠시였습니다. 차가운 공사장에 선 자신이 아직은 조금 낯섭니다. 등록금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문제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대학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갔구나 싶었는데 이제 등록금 나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데랑 다른 곳이었었나 이렇게 회의감도 좀 많이 들고요. 개강을 보름여 앞두고 약속이라도 한 듯 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삼보일배가 현재 동국대 8정도 주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캠퍼스를 울리는 무언의 시위. 야, 참 절박하네요, 진짜. 학생들 행렬의 끝을 청소 노동자들이 뒤따릅니다. 닭의 아들, 내 딸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카 같고 우리 애들 생각도 들고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학생들 힘들면 물이라도 떠다주고 그런 역할이라도 좀 해볼까 하고. 학교 본관 로비에 등장한 대형 천막. 이곳에서 먹고 자며 투쟁을 이어온 지 오늘로 24일째입니다. 부모님들이 보고 추위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꼭 말하고 싶은 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가 저희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생의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즉 개개인한테만 전가되어 있는 게 너무나 저희는 이제 억울한 거죠. 휴학에 알바에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등록금 때문에 끊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학생들이 내는 한 학기 등록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을까? 사립대와 국립대, 단과대별로도 천차만별. 이제는 400만 원 아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비싸네요. 100이 넘고요.
433만 원에 입학금 100 좀 넘게 갖고 한 540 정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올랐는데 500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등록금 본인 느끼기에 적당해요, 비싸요? 제가 직접 내고 다닌다고 하면 200 정도는. 대학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졸업을 맞기까지 4년간 등록금만 해도 4천만 원 수준.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런 학생을 말하는 걸까요? 아직은 어두운 새벽. 방학 기간 늦잠만 하는 실컷 잘 수 있을 거란 기대는 무너진 지 오래다. 지독하게 추운 올겨울. 매서운 아침바람도 제법 익숙해진 것 같다. 방학과 동시에 시작한 대형마트 아르바이트.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나로선 다른 선택이 없다. 안녕하세요, 유님. 매장 진열대를 정리하는 일로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바닥 청소부터 물품 나르기, 손님 응대까지. 아휴, 정말 숨 돌릴 틈이 없다. 당장 이번 학기에 내야 할 등록금이 358만 원. 하루 9시간씩 일하고 받는 일당은 35,000원. 계산이 나오질 않는다. 공부 언제 합니까, 공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곧바로 군입대를 했다. 등록금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곳에서 알게 된 또래 친구들. 비슷한 고민을 나누며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끌고 집에 오니 정막이다. 다들 먼저 잠이 들었나 보다. 하지만 바로 눈을 붙일 수가 없다. 말 그대로 주경야독이다. 졸업까지 남은 등록금은 2,600만 원. 내 통장 잔액은 52,000원. 보름 뒤면 새학기 시작이다. 아무래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할 것만 같다. 답답하겠네요. 누가 20대를 청춘이라 했을까? 고민의 끝이 아직은 보이질 않는다. 등록금은 가계 경제에도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는 35% 오른 반면 등록금은 그 3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거 왜 한 번 오르면 내려올 줄을 모르냐고. 아니 대학 등록금이 무슨 우리 아빠 혈압이야? 아니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우리 아빠 얼굴에 주름살만 팍팍 늘어. 우리 아빠가 무슨 번데기야? 대학 총장이 우리 아빠 얼굴에 보톡스 다 줄 거야? 올해는 둘째가 대학에 들어갈 차례. 야, 진짜 2명이 대학 다니면 난리네요.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어머니는 4년간 등록금 댈 생각에 맨가슴을 앓습니다. 얼굴이 어두우시네요, 벌써. 형제가 320만 원이네요. 맞벌이 부부에게도 두 자녀 등록금 대기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의 이제 생활비에 20%를 갖다가 대학에다가 주면 서민들이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20%나 되는군요. 이제는 부모 혼자 감당하기도 버거운 금액. 학생들에게까지 대출은 익숙한 관행처럼 돼버렸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그 학자금 대출 받은 적 있어요? 맨날 받는 거죠, 뭐. 등록금으로만 뭐 2,000원 정도. 네, 새 학기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1,400만 원?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고액 등록금에 꿈과 낭만의 대학 캠퍼스가 눈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김도원 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09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등록금으로 인한 빚을 갚느라 졸업을 미루던 도원 씨는 2년 뒤 만난 지금도 졸업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4학년만 3년째입니다. 2년 지났네요. 네, 뭐 못한 거죠. 제가 이렇게 뭐 취직이나 제가 하고 싶은 공부에 매진할 상황이 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등록금 때문에 대출받은 2천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이 여전히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원금을 상환하는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늘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매달 내는 것도 힘이 들고 매달 중순 어김없이 걸려오는 은행의 독촉 전화에 가슴을 졸여야 합니다. 대출이자 5만 원 미납 중이라 연락 드렸는데 혹시 오늘결제 가능하시겠어요? 이러다 보니 전체 신용불량자 가운데 대학생은 2만 6천 명, 3년 사이 7배가 증가했습니다. 신용불량자요? 1인당 평균 빚 1,100만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등록금 고민을 덜고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막겠다며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ICL, 즉 취업 후 상환제. 부모가 신용불량이라든가 본인의 신용불량에 따라 가지고 대출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런 경우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평균 5%대 고금리, 상환 시점부터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의 자격 조건도 까다롭다 보니 시행 첫 해인 지난해 ICL 이용자 수는 정부 예상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취업 후 상환제를 저희는 굉장히 큰 폭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미래에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좀 심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하러 대학에 온 건지 돈을 벌러 들어온 건지 가끔은 헷갈린다고. 누구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이들에게 과연 캠퍼스의 봄은 찾아올까요? 네, 사실 뭐 대학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등록금을 버느라고 인력사무소까지 찾아가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대학생들 표정이 밝아야 될 텐데 뭐 고학년은 취업난에 또 울상이고요. 그리고 또 신입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전에 돈 벌 생각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진짜 이분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갈 분들이 아닙니까? 예. 근데 사회 나가기도 전에 이렇게 지쳐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요. 예. 무려 8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대학에 거의 가니까 그렇죠. 의무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한 나라로 단시간에 만든 것이 바로 어머님들의 교육열이시잖아요. 네. 누구나 다 교육을 받고 싶어하고 또 대학에 가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바탕에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